자, 여러분들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은퇴 후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세요? 10억 원? 아니면 20억 원? 자,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건 빼고 꼭 필요한 것만 정확히 짚어드리는 노후준비 채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월 6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가슴이 턱 막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숨부터 나오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저도 잘 압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대출 갚느라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좀 숨 돌리려나 했더니 또다시 1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데 결승전인 줄 알고 전력 질주했더니 도착해보니까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느낌.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의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당장 큰돈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공포를 더 키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10억, 20억이라는 숫자에 사실은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통장에 당장 10억이 없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면 노년에 빈곤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바꾸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10억이란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지, 노후를 좌우하는 진짜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준비 방법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빠른 노후 준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 무료 상담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착각부터 완전히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듭니다. 딱 1%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비율이 정말 많지는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10억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느낄까요? 그 답은 바로 통계가 항상 평균이라는 왜곡된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방에 100명이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용 회장님이나 일론 머스크 회장님 같은 슈퍼리치가 딱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재산은 순식간에 수백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9명의 실제 삶은 단 1원도 변한 게 없습니다. 슈퍼리치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평균 자산, 노후 필요 자금, 통계에는 바로 이런 슈퍼리치들의 데이터가 통째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 사이에서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평균도 못 된다,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통계는 처음부터 나를 위한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의 평균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해줄 나만의 돈의 구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하면 강남에 빌딩이 있거나 통장에 수십억씩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부자가 맞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부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주 거대한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은 수만 리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을 가득 담고 있는 큰 물탱크가 사막 같은 우리의 은퇴 생활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작 큰 물탱크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크기는 아주 작지만 맑은 물이 끊임없이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이 옹달샘이라면 매일매일 목을 축일 수 있어요. 목마른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덩치만 큰 이 물탱크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라는 거죠. 자,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 60대, 70대 분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깔고 앉은 집은 10억, 20억인데 당장 마트에 가서 콩나물 살 돈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가난한 부자라고 불러요.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숫자일 뿐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에 건강보험료에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집을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덩치 큰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지 않고 내가 살 곳은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줄이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큰 목돈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내 자산이 매달 나에게 얼마의 월급을 가져다 주느냐예요. 이 질문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경제적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소위 얘기해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제가 좀 가격했나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자, 영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딱 50년 동안 영국의 평균 집값이 무려 50배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50년 전보다 집이 50배가 더 좋아져서 가격이 오른 걸까요? 자, 이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아닙니다. 집은 50년 동안 낡고 노후화되고 낙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50배나 뛴 이유는 단 하나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집값이 올랐다고 말하지만 주어를 바꿔서 말하면 집값 대비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자, 더 충격적인 건 같은 기간 금값도 비슷하게 5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실물 자산인 집과 금은 가치를 유지했지만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50분의 1 토막이 그냥 나버린 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이 없어도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천문학적인 돈이 시중에 풀렸고요. 그 돈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 가격을 완전히 폭등시켰습니다. 정부는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을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실질적인 빚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현상이자 보이지 않는 세금인 거예요. 은퇴 후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만 묶어두는 거는 내 노후 자금을 서서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 수단이에요. 자, 여기서 또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주식으로 대박 내야겠다. 그러고 퇴직금으로 몽땅 털어 급등주에 넣거나 리스크가 큰 상품에 올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은퇴자금 운영에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철칙이 있어요. 바로 마의 10년 구간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수익률 순서 위험, 즉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은퇴자금 5억 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A 선생님은 은퇴 첫 해에 운이 나빠 투자해서 20% 손실을 봤어요. 자, B 선생님은요, 반대로 운 좋게 20%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은 두 사람 모두 연평균 수익률 똑같이 5%씩 올렸어요. 단순한 산술 평균으로만 보면 두 사람의 성과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은퇴 생활자는 매달 생활비를 인출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A 선생님은 자산이 20% 쪼그라든 상태에서 생활비까지 계속 빠져나가니 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고 수익률이 올라도 굴릴 원금 자체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B 선생님은요, 초기에 불어난 자산 덕분에 생활비를 뽑았어도 원금이 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시퀀스 리스크의 무서움입니다. 출발점 하나가 노후 전체의 재정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은퇴 후 첫 해는 대박을 노리는 시기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수비의 시기라는 겁니다. 자, 초반에 한번 미끄러지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기에는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은퇴 후에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드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막연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3가지 실천 전략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날씨를 예측하지 말고 계절을 읽으세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나 주가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유명한 경제학자의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전생의 IQ에 따라 직업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IQ가 가장 높으면 물리학자, 그 다음은 경제학자, 그리고 IQ가 가장 낮은 사람은 환율 예측가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맞추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날씨는 예측 못해도 계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저성장, 인플레이션이라는 계절 속에 살고 있어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우리에게 올 계절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을 재배치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줄여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그 돈을 은행 예금에만 묶어두지 마시고 저도 하는 방법인데요. 매달 배당을 주는 배당주나 채권, 안전한 우량주 또는 매월 월급 받을 수 있는 일시납연금 같은 현금 창출형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요즘 저는 부동산 투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니 이 방법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손해를 가져다 올 수도 있으니 신중한 자산 재배치를 하시고요. 특히 한국 자산에만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발 경제라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편입해두면 내 자산 전체의 가치를 방어해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환율을 예측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루한 투자가 결국 이깁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대박이 아닙니다. 로스트를, 잃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처럼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을 활용하세요.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시장 전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가격에 반영해 결국 이익을 냅니다.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내 노후자금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지루하고 꾸준한 정기 적립식은 결국 자산을 올리게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게라도 일을 놓지 마세요. 물론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 소위 연금 크레바스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대학 진학률이 높고 취업이 늦어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 공백기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때 월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금융자산 3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요. 소소하게라도 일을 한다는 거는 내 자산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내가 번 100만 원 덕분에 은퇴자금 3억 원을 1년 더 굴릴 수 있다면 복리 효과로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게다가 일은 돈 이상의 거를 줍니다.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살아있다는 활력,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예요. 소소한 일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는 정답이 없어요. 학교 시험은 정답을 찾아야 하지만 인생과 투자는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에요.
최고 수익률을 쫓기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겹겹이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숫자에 짓눌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현금의 흐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자산이 매달 나에게 얼마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면 금융자산으로 비중을 옮기고요.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퇴 후는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현금 흐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시퀀스 리스크를 피하며 글로벌 우량 자산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설레는 제2의 인생이 될 거예요. 시장은 결국 회복하고 자본주의는 성장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함을 명확한 확신과 첫 번째 행동으로 바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아래 고정 댓글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 현금 자산 재배치에 관한 영상 남겨놓을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